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와우넷 최영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지금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내리는 흐름인데 약간의 구두 개입이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BOJ 일본은행에서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마 이 달러 강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였는데 이시바 자민당 총리가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이러면서 금리 인상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설. 2시에 지금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요. 좀 참패 책임 관련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대선 앞둔 시장 지금 매우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4.3% 거의 근접해 와 있는 상황. 근데 또 우리 증시는 나쁜 흐름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시장을 좀 읽고 계세요? 네. 여하튼 간에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전 세계 최고 이벤트죠.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나 배팅 사이트를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미국 국채 어떤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 떨어지고 금리가 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면은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금액의 차이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경로를 다시금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바이오 섹터를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어떤 투자 포인트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년에도 어차피 꾸준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이오 투자의 투자 포인트인데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성장주는 더불어서 특히나 최근에 이머징 시장 보시게 되면은 국채가 거의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 4년 만에 최대 자금 유출이 되고 또 금펀드로 4년 만에 최대 자금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리스크를 온하는 다시 한번 좀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희망보다는 조금 경계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예, 일단은 오늘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시장 다 오랜만에 월요일장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전히 현물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파생 쪽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방향성들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긴 한데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만족스러운 상승 구간들은 아니긴 하지만 바닥권은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전장에 우리 이차전지 실적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LG엔솔이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또 선방하는 실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 양극재를 비롯한 대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요번 주 어떻게 보면은 빅 이벤트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도 월요일 날 이러한 이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자체에 방점을 찍는 거는 미 대선이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미 대선까지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투심은 홀짝에 좀 가까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안의 화제거리들 오늘도 알아봅니다. 이마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안에서 어떤 화제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제, 삼성전자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근에 52주 신저가 랠리를 끌어내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57,000원대를 가뿐하게 넘겨서 현재 58,000원대 수복에 성공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삼성전자입니다. 12시경에 3%대 상승폭을 켜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더더욱 탄력을 키워가서 오랜만에 보는 4자네요. 4.6%대 상승세 이어가면서 코스피를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제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점은 전기차 캐즘을 뚫고 실적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또 컨콜 내용을 짚어보면 자신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내년에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ESS 시장에 집중하는 점, 그리고 또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중장기 전략 과제들을 밝히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의 오늘 흐름, 개장 직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더니 오후가 되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0시와 11시 때 그리고 계속해서 1%대 상승폭 키워가더니 2시 때 이 시각 현재는 2%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제 고려아연 살펴보겠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목표 수량이 절반 정도에 그치면서 MBK 영풍연합과의 의결권 지분 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앞으로 2차 지분 대결이 예상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에는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또 조금 전 속보도 전해졌죠.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청구했다는 속보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당장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87만 원이었던 주가는 현재 135만 원대를 뚫어냈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경에 잠시금 2%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11시에 3%, 이 시각 현재 2시 때에는 9.7%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 DS 단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주 공시와 함께 12시 38분경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업체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 95%에 해당하면서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 공시를 알렸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요. 수주 공시가 9시 56분경에 나왔었는데요. 10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가더니 12시 38분경 상한가 기록해서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화제는 중국 파노 발급입니다. 시프트업의 니케,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중국에서 파노를 발급받았습니다. 특히 시프트업의 니케는 지난 2분기 기준 시프트업의 매출 가운데 니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메인 콘텐츠인데요. 이에 시프트업은 탄력을 받아가지만 NC소프트는 하락 전환하면서 두 종목 간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즈 업종 강도 보시면 1%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0시경 잠시금 주춤했다가 11시경부터는 그래도 1%대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2시경 현재 1.3%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인이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우리 김성훈 이사님 말이 정말 맞았나 봐요. 이사님께서 55,000원까지는 보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55,900원까지 딱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팔자였는데 지금 또 사자로 전환이 됐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직 장 마감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조건부 승인설 이게 지금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이사님은? 일단은 외신이 있죠. 네. 대만 쪽에서 나온 외신이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또 이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쪽에서도 이제 뭔가 좀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전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조건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조건부였다라면 여러 가지가 조건이 붙겠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큼에서 몇 배 피해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과매도는 맞습니다. 1980년 거의 한 50년 정도 지났죠. 이후에 봤을 때 한 10번에서 11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이 오늘도 확인되지 않는 어떤 루머들이 워낙에 많은데요. 예. 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루머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사주 매입이요?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주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까? 자사주 매입?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도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찐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또 질문을 한다라면은 또 그것에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뭐 나열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 중에서 그 하나라도 뭐 개선이 된 거나 돌아가는 게 있냐라고 또 본다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 단순히 수급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주가가 방어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은 중간중간 나오면서 뭐 한 10% 정도의 반등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반등을 갖다가 찐 반등으로 보기엔 아직까지 무리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뭐 희망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레거시 쪽에서 좀 발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자사주 매입 쪽이 가능성,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관의 매입 유도를 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사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컬테스트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확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승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면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의미 자체가 좀 퇴색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이 지금 정반대 역외관계를 좀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절반의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지수가 안 좋다라는 개념 자체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워낙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종목에 한해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자체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자체가 빠져나간다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자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지금 30일이 넘는 기간에 처음으로 지금 외국인들 9월 초 이후에 순매수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장이 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매크로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차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미 대선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시간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뭐 개별적인 이슈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지금 0.9 후반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PBR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청산가치에 근접한 주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후에 뭔가 이제 공급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었을 때 삼성의 HBM을 사용을 할 거야라는 개념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시장 역할도 충분히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AI는 이제 좀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오늘 출시를 앞두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AI PC 신제품을 오늘 인텔과 함께 출시를 한다고 하죠. AI가 이제 돈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말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이사님? 네. 된다고 보죠. 된다고 보는데 캐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거의 닷컴 버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닷컴은 분명히 우리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주가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워낙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급하게 땡겨 쓰는 바람에 주가 측면에서는 거품을 만드는 것도 맞았죠. 그리고 작년에 2차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에 나가는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항상 그렇지만은 기대감을 끌어다가 선 반영시켜서 거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I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거품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제 올해 6월 달에 발표를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것이 거품이 아니라면 6천억 달러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때인데, 아직까지는 1,000억 달러 정도의 수익밖에 벌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천억 달러의 간극은 결국 거품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상장사 보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상장사 쪽으로도 돈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거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비상장 쪽으로 투자한 돈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실패하게 되면 다 이것도 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역시도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맞다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캐즘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좀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연결되는 것까지는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빅테크 실적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빅테크 7개 중에 5곳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설비 투자를 지금까지 늘려왔는데 그럼 그 다음이 뭐냐? 돈을 벌고 있는 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 그게 이제 후반기 들어서서 항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발목을 잡았던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화수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정들이 있는 속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무엇보다도 좀 반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엔캐리 청산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과연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엔비디아가 이겨내줬죠. 그러니까 블랙엘 여전히 수요 탄탄하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판매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었을 때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 AI를 통한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반등을 할 거예요.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이 AI 산업을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앞으로 진행을 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번 화, 수, 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상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이 발언 수위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블랙엘을 잘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 AI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에 대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간 안에 시장에서 뭔가 이제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만들어주고 시장에 뭔가 이제 그 어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차례의 에러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소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투심 자체는 오히려 투자 모멘텀들을 좀 꺾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뭐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AI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IRA를 통해서 뭐 칩스폿도 상당히 좀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으시긴 하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방향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투자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두 분 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LG엔솔 확정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
4분기에 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었고 일회성 재고 조정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수익성도 재고 뭐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아직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완연한 실적 회복 단계는 아니라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 테슬라 훈풍을 타고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캐즘 해소의 어떤 신호탄인 것인지 아니면은 살짝 조기 과열된 국면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열까지는 아니고요. 네. 2차 전지는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8부에서 9부 능선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하지만 반등 강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내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정치가 가능하다라면은 우리가 자신있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차보자 혹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아직까지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바꿔 말하면 내년 감익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얼마큼 강하게 좀 살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반등은 사실 말해서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컨센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비워놨던 수급을 채워나가는 과정 때문에 나오는 반등이다라고 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자원 기업들에 대한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남미 최대 규모 그 리튬 공장 준공 완료했다. 전기차 연 6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 내년 하반기에도 이 공장 준공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리튬 생산을 내재화한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 앞으로 좀 강력한 성장이 기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이 워낙 좀 좋아져야 되는 상황들이고 뭐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 실적 우리 조금은 좀 자신 없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들을 꾸밈없이 그냥 100%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하부에 걸려 있는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셀 기업이 뭐 내년도를 좀 뭔가 이제 약간은 좀 뭔가 성장하는 속도 그림들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주는 상황들 속에서 소재 기업들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이러한 이제 1년의 과정들이 꼭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고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이나 이런 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트럼프 집권 시에 IRA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면 폐지가 아니고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단기에 낙폭이 워낙 좀 가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뭐 외국인들 기관도 그렇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낮아져 있는 주가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LG엔솔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뭐 에코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가능성들로 오늘 급격하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뭐 올해 9월달과 10월달에 보여줬던 고점 부분까지 박스권에 그려가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해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게 됐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다만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저가형 차량을 판매를 했었을 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영업이익률을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을 때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의 밸류 부분 부담 그러니까 밸류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중기적인 관점 뭐 좀 약간 중립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려아연 공개 매수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쪽도 확실히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이 양측의 공개 매수 이제 일단 낙이 난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서 총 11.26%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군으로 참여한 베인캐피탈 물량이 약 1.4%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이번 공개 매수로 36% 수준까지 의결권을 늘린 셈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은 38%대입니다. 양측 공개 매수로 16.6%가량의 시중 유통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통 물량은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측은 주주총회 표대결을 위해 남은 주식을 차지하려는 장내 매집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시장에서의 이런 기대감에 주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마감일 87만 6천 원이었던 주가는 이후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라 25일 장중한 때 147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12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전이 오늘 또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음 수순은 주총 표대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MBK 측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고려아연에 보냈습니다. MBK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이사회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려 하는지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집행임원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집행임원이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감독기구로 남게 됩니다. 임시주총 소집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절대 다수가 최윤범 회장 측 인사여서 사실상 부결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인 상사 경영권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의 대결대와 정반대인 공수교대 상황입니다. 설인 상사 최대 주주인 고려아연은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를 요청해 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게 많았는데 한 주제 3개는 건너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씀 좀 다음은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